안녕하셨습니까? 산지직송의 선픽입니다. 발표도 아닌데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?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저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하지마이! 복숭아입니다. 이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과육이 부드럽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. 오늘 제가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은 복숭아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골라라. 복숭아는 씨부터 상하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씨랑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꼭지입니다. 그래서 꼭지를 보시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꼭지는 멀쩡한데 꼭지 주변에 상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역시 씨 주변이 물러서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복숭아는 조용히 내려두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상처가 없는 복숭아를 골라라. 복숭아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되는 게 좋은 복숭아인데요. 이거는 모양이기 때문에 맛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복숭아는 상처가 나게 되면 금방 물러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상처가 없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. 간혹가다 복숭아에 동그란 멍자국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손으로 잡고 딸 때 생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런 거 먼저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향기입니다. 내 눈! 복숭아를 구매하실 때 냄새를 맡아보고 구매를 하시잖아요. 근데 보통 복숭아의 겉껍질을 냄새를 맡아보고 구매를 하세요. 근데 복숭아는 꼭지에서 향기가 나는 거기 때문에 꼭지 부분의 냄새를 맡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복숭아 꼭지에서 복숭아 특유의 향과 달콤한 향이 나면 그 복숭아는 맛있는 복숭아예요. 근데 이 달콤한 향이 어렵잖아요. 어떤 냄새냐면 달고나 만들 때 설탕에 열을 가하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그런 냄새가 나는 복숭아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진짜 맛있는 복숭아입니다. 그리고 제가 복숭아는 안에서부터 무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걸러야 할 복숭아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상한 복숭아는 냄새를 맡아보면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요. 이게 어떤 냄새냐면 냄새를 맡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이 우리 유구한 그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이건 위험한 냄새야라고 DNA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런데 겉으로 딱 봤을 때도 멀쩡하고 냄새를 맡아봐도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복숭아에 이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냐고요? 바로 초파리입니다. 이 초파리는 냄새로 천적을 피할 만큼 후각이 발달해 있는 곤충인데요. 영어로 프루츠 플라이라고 할 정도로 썩은 과일을 좋아하는 녀석들이에요. 썩은 과일을 왜 좋아하냐면 초파리가 바로 썩은 과일에 알을 낳습니다. 그래서 겉은 멀쩡하게 보이더라도 복숭아에 초파리가 보이면 이 복숭아는 조용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모양도 보고 이렇게 힘들게 복숭아를 골랐잖아요. 근데 이게 집에서 두고 드시다 보면은 금방 또 상해버려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복숭아는 4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. 말랑이는 2주. 그것도 어떻게? 아주 맛있게. 어떻게 보관하냐고요? 이 보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다 알고 계신 사실이긴 한데 과일은 절대로 숙성돼서 유통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고 얘기하자면 제가 한 10분 동안 여기서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. 과일은 숙성시켜 먹는 게 진리다. 그래서 복숭아도 숙성시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보관 얘기하는데 왜 숙성을 얘기하냐고요? 제가 그랬잖아요. 맛있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. 후숙은 정말 간단합니다. 근데 집에서 후숙시킨다고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진 않겠죠? 그러면 안 돼. 보통 복숭아가 플라스틱 캡으로 쌓여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복숭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유통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것 때문에 복숭아가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. 왜 그러냐? 보통 생물은 호흡을 하잖아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이 과일도 마찬가지예요. 호흡을 합니다. 왜? 생물이니까. 그럼 복숭아는 어디로 호흡하느냐? 바로 꼭지로 호흡을 합니다. 근데 이 꼭지가 아래로 이렇게 캡에 감싸져 있잖아요. 그러면 침대에서 베개에 코 박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러면서 이 안에 복숭아끼리 호흡을 하는 열로 인해서 이 복숭아가 훨씬 빨리 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캡을 벗기고 이 복숭아는 털 때문에 수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. 혹시 있을 수분을 키친타올로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. 그리고 나서
사각통에 신문지를 구겨서 놓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두세 겹 깔아줍니다. 그리고 복숭아를 하나하나씩 키친타올로 정성스럽게 싸줘요. 그리고 복숭아가 서로 닿지 않게 놓아준 다음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놓아줍니다. 근데 이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이 좀 어렵잖아요. 이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. 바로 사방이 탁 트여 있는 남양의 집을 사는 거예요. 이 뭔 개소리야! 그리고 이 상태로 하루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되는데, 이 중에서도 확인을 하면서 먼저 숙성된 건 드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말랑이는 2주, 딱딱이는 4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복숭아는 다른 과일이랑 같이 두면 빨리 익어버리기 때문에 꼭 복숭아만 따로 드세요. 아셨죠? 아 근데 이 복숭아 이거 누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? 좀 간단한 방법.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, 이거는 제가 경험상 한 일주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. 그냥 신문지를 깔고 캡을 제거한 후에 꼭지를 위로 향하게 두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알겠습니다. 대부분 복숭아를 잘라 드실 때 이렇게 드시죠? 근데 복숭아는 사실 꼭지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. 이 꼭지 부분부터 끝으로 갈수록 맛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대로 드시면 이 맛있는 부분은 대부분 복숭아를 잘라주신 분, 어머님이 되겠죠? 어머님들이 드시게 됩니다.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? 자,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? 먼저 복숭아의 가운데로 씨를 중심으로 십자로 칼집을 내주고 비틀어줍니다. 그럼 살만 쏙 빠지죠? 그 다음에 씨가 붙어있는 여기를 칼로 도려내서 씨만 분리한 다음 먹기 좋게 적당히 잘라줍니다. 예쁘게 놓고 우리는 이 꼭지 부분의 과육만 빠르게 섭취합니다. 물론 이 꼭지 부분의 과육을 가까이 두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?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산지직송은 전국 방방곳곳에 맛있는 먹거리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만나요.